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축을 하고 싶은 우리들을 위한 방송 건축우방TV입니다. 오늘은 구체공사, 골조공사죠. 골조공사의 품질관리 요점과 거푸집 형틀이라 그러죠. 형틀이 거기에 동바리가 있죠. 스포트죠. 스포트를 고이고 존치하고 거푸집을 붙이고 존치하죠. 그 다음에 해체하죠. 그 다음에 전용을 해야 되거든요. 전용은 다른 데로 이동해서 또 쓰는 것을 전용이라 그럽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골조공사의 기본적인 품질관리 내용입니다. 가끔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방송하고자 합니다. 구체공사에는 거푸집 작업이 있고 철근 작업이 있죠. 그 다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양생 작업입니다. 양생. 굳히는 거죠. 콘크리트를 굳히는 작업을 양생이라 그럽니다. 처음에 거푸집은 뭐가 중요하냐. 거푸집은 타이트해야죠. 물이 새지 않아야 되죠. 시멘트 페이스트 그러죠. 시멘트 물이 흘러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견고해야겠죠.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도 변형되지 않아야 되죠. 그 다음에 규격에 맞아야죠. 규격. 뭐 보면 가로 세로 이런 규격에 맞아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거푸집에는 거푸집 해체 및 동발이 존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근 배근은요, 도면대로 해야겠죠, 물론. 직경이 있죠, 직경. 13mm, 16mm, 19mm. 그 다음에 몇 개여라, 개수가 있거든요. 그 개수를 망년마다 간격이 있습니다. 15cm, 20cm, 30cm 간격으로. 그 다음에 가공 모양이 있어요. 스트럽이나 후프에는, 스트럽은 이게 보에 감는 걸 스트럽이라 하죠. 그 너끈이라 그러죠. 기둥에 감는 건 후프라 그러는데 그건 대건이라고 합니다. 대건. 그 담부에 가공 형태가 있어요. 도면대로 가공을 해야 된다. 그 다음 서로 접합점을 잘 묶어야 됩니다. 철근과 철근이 만나는 결속부, 그런 결속을 철저히 해야겠죠. 그 다음 또 이염 정착,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물 길이에 비해서 철근이 짧은 경우가 많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토막 철근을 이어 쓰기도 하니까요. 그 정착, 이염 길이 이렇게 겹치는 이염. 그럼 정착은 말 그대로 정착하면서 하는 거죠. 보철근이 기둥에 이렇게 박히는 길이, 이 정착 길이. 서라브 철근이 벽체에 박히는 길이, 이런 걸 정착 길이라 하죠. 그 다음에 피복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복이 너무 많아도 안 되지만 적으면은 철근이 빨리 부실하죠. 그럼 건물 수명이 단축되겠죠. 뭐 이런 얘기는 전전편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방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철근은 이게 내진 설계가 된 경우에는 철저하게 내진 기준을 준수해야 됩니다. 지진에 대한 겁니다. 지진을 견딜 수 있는 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이 요즘 대다수예요. 철저하게 설계대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죠.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쳐야 됩니다. 운반 시간과 대기 시간이 짧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방송한 바가 있는데 25도 이상 한여름이죠. 90분 이내에 끝내야 된다. 그 밑으로는 120분, 2시간 이내에 끝내야 된다.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에서 갖다 붓고 완료되기까지 시간을 철저히 지켜야 되고, 그 다음 다짐을 철저히 됩니다. 대충 콘크리트를 흘려 넣으면은 안에 공급, 빈 곳이 생길 수 있어요. 골다공증 걸리면 안 되죠. 철저하게 다져야 된다. 소위 바이브레이팅이라 그러죠. 또 재료 분리가 없어야 된다. 곰보가 생기지 않아야 된다 그러죠. 자갈, 시멘트, 페이스트 이렇게 분리가 돼 있으면 안 된다. 표면이 고르게 섞여 있어야 된다. 자갈, 모래, 시멘트가 재료 분리,
그 흩어진 걸 제로 분리라 그러거든요. 속칭 곰보 그러죠. 그 다음에 이런 작업이 철저하게 된다 하더라도 양생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콘크리트를 부어 넣으면 반액체 상태죠. 그럼 어느 일정한 온도와 시간이 흘러야, 온도가 맞고 기간이 지나야 굳겠죠. 그 굳히는 작업을 양생이라 그럽니다. 양생. 그래서 이것은 양생은요, 이 조기 타령은 뭐냐면 굳기 전에 거푸집을 조기에 해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주로 그래서 거푸집하고 양생 콘크리트 탓을 한 이후에 양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푸집과 양생 관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방송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거푸집과 동발이 스포트라 그러죠. 스포트. 지주. 받치는 거죠. 받치는 거. 설치하고 존치하고 해체에 대해서 방송하고자 합니다. 우선 그 거푸집 구성이 돼서 대략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거푸집 존치와 해체의 의미는 뭐냐, 그 다음에 거푸집 해체는 언제 하느냐, 기준은 무엇이냐. 근데 거푸집 전용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10층 건물이면 10층분에 거푸집이 반입되는 게 아니죠. 한 층 또는 두 층이 들어올 수 있고 때에 따른 세 층이 들어오기도 합니다만은, 거푸집을 한 층 치고 다음 층으로 옮긴 걸 전용이라 그래요. 전용. 그런 다음에 거푸집을 그럼 무한정 한 층, 두 층, 세 층, 네 층을 반입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는 거푸집을 조기에 해체해서 위층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럼 동바리를 언제까지 존치해야 되느냐. 굳지도 않은데 해체해버리면 위험하죠. 동바리가 뭡니까? 굳을 때까지 받치는 지주 스포트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게 해체 기준요. 우리가 다치면 골절돼서 부상 입혀 깁스하죠. 기부스 그럽니까? 깁스한 다음, 깁스는 언제 풉니까? 완전히 뼈가 굳어야 풀죠. 이런 문제를 갖고 거푸집 존치 해체에 대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언제 풀어야 하나요? 깁스 안 하고 완전히 뼈가 접합된 다음에 풀어야겠죠. 거푸집 해체는 설치, 존치, 해체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여기 일반적인 주거 건물입니다. 여기 벽이죠. 때에 따른 기둥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슬라브가 있죠. 한 층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바깥에 외벽을 붙이죠. 거푸집 작업 순서죠. 그 다음에 철근을 넣고 내벽을 붙이죠. 내벽을 붙인 다음에 이 슬라브를 깔아야죠. 이 슬라브판인데요. 슬라브를 깔기 전에 이 밑에 걸 멍에라 그럽니다. 멍에 단면이 큰 목재든 각 파이프든 이런 재료죠. 그거보다 조금 단면이 적은 걸 장선이라 그럽니다. 그 위에 이제 합판 등을 깔죠. 대충 이렇게 구성되죠. 그래서 스포트를 세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외벽을 세우고 이제 내벽도 했겠죠. 슬랍을 깔기 전에 멍에 장선을 깔고 있죠. 그 다음 합판을 깔았죠. 슬라브판이죠. 그 위에 철근 넣고 펌프 들어와서 콘크리트 치고 있죠. 치고 나면 이렇게 콘크리트가 완료가 되겠죠. 그럼 이 거푸집을 5층이면 5개층 다 필요하냐? 3층이면 3개층 다 필요하죠. 원칙은요. 그래가지고는 경제성이 없죠. 손실이 생기죠. 거푸집 비용이. 일반적인 상황인데요. 아주 옛날에는 2개층이면 2개층을 다 들여왔어요. 여기 한 층분, 2층분 또는 3층분. 그래가지고는 거푸집 재료 비용을 감당을 할 수가 없죠.
그런 일반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뭐 말씀드리는데요. 거푸집 존치와 해체의 의미는 뭐냐? 콘크리트 타설 위에 거푸집을 뜯어야 될 거 아니에요? 2층으로 올리려니까. 그걸 전용이라 하죠, 전용. 근데 언제 뜯느냐? 콘크리트가 굳어야겠죠. 굳는 시간이 필요하죠. 굳지 않은 상태에서 거푸집을 해체하면요. 거푸집을 해체하면 스포트를 빼면, 동발을 빼버리면 건물이 내려앉겠죠. 뭐 파손도 되고 붕괴도 되고, 뭐 파손 붕괴가 눈에 안 보일지라도 수명이 단축돼요. 소위 골병이 들었다. 완전히 굳지 않은 상태에서 뜯어버렸다. 거푸집을 동발이를 해체했다. 여기 보시면 갓 태어난 아기를 외계 밖에다 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체온, 동상, 뭐 사람인데 뭐 이 빨리 이게 마르겠죠. 건조가 되어버리죠. 너무 건조해지겠죠. 위험하죠, 생명이. 또 뭐 10살짜리 어린이에게 무거운 덩찜을 쥐우면요. 부상 입죠. 골절이 생기든지 부상을 당하겠죠. 또 뭐 조그만 10살도 안 된 애를 막노동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명이 단축될 거예요. 오래 못 살 거예요. 내구성이라고 하죠. 건물도 똑같습니다. 수명 단축된 걸 내구성 감소라고 그럽니다. 내구성. 수명이 짧아진다. 50년 내지 100년 가야 되는데 뭐 5년, 10년, 20년 만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부식이 생기고 처짐이 생기고 금이 가고 뭐 궁극적으로는 파괴될 수도 있겠죠. 집이 도개된다 그러죠. 집이 넘어가면 도개된다 그러거든요.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뭐 붕괴 방지하려면 뭐 부상을 파손을 방지하고 수면을 늘리고 뭐 극단적인 경우는 붕괴를 방지하려면 거푸집을 콘크리트를 친 다음에 거푸집을 언제 뜯고 동바리를 언제 풀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푸집 해체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를 기준해서 말씀드립니다. 구조물을 보면요. 수직 부분은 기둥과 벽이 되겠죠. 기둥과 벽이 되고 수평 부분은 슬래브와 보가 있겠죠. 뭐 기초는 이런 모양으로 주로 생기죠. 거푸집을 보면요. 측면이죠. 옆면. 기둥과 벽은 옆면에 거푸집이 설치가 되죠. 기둥과 벽은요. 슬래브는 하부에 거푸집이 설치되죠. 보는요. 보는 하부에 거푸집이 있고 측면도 거푸집이 있죠. 그래서 스포트는 하부에 세우는 것입니다. 하부 거푸집이에요. 이걸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체는요.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기준합니다. 측면과 하부를 구분합니다. 측면은 보, 기초, 기둥 등이죠. 벽도 있겠죠. 벽이 빠졌네요. 측면이죠. 측면. 보도 측면이 있죠. 하부는 슬래브와 보죠. 슬래브는 하부에 거푸집이 되죠. 보도 하부가 있죠. 이걸 구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걸 강도 시험을 해서 확인할 경우가 있고 기온에 따라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도 시험은요. 측면이죠. 보, 벽, 기초, 기둥, 측면. 옆면이죠. 옆면은 5메가파스칼 콘크리트 강도가 5메가파스칼 이상이 되어야 해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5메가파스칼은요. 50kg per 스퀘어 센치입니다. 스퀘어 센치당 50kg 이상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 거푸집을
이 측면 커브집을 해체할 수 있다. 하부는요, 이 슬래브와 보하부가 있죠. 기본적으로 설계 기준 강도가 다 나와야 됩니다. 설계 기준 강도. 예를 들어서 설계 기준 강도가 210kg 하면 이 콘크리트 강도 210kg 다 나와야 되죠. 주로 4주를 기준합니다. 4주 동안에 설계 기준 강도, 설계가 210kg라면 210kg per 스퀘어 센치가 나와야 이 커브집을 벗길 수 있다. 해체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그럼 이런 건 시험에 의해서 확인합니다. 시험을 해서 이 부분을 옆면은요, 해체용 공시태를 만들어요. 깨봅니다. 그래서 50kg가 나오면 이걸 벗길 수 있다. 옆면은요. 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해봐서 설계 기준 강도의 3분의 2 이상 또한 최소 14메가파스칼 이상이다. 140kg per 스퀘어 센치 이상 나와야 된다. 단청일 때는요. 단청은 한청이죠. 위에 하중이 없죠. 다청은요. 1청, 2청 위에 또 하중이 있죠. 하중이 있을 때는 설계 기준 강도가 다 나와야 된다. 210kg가 다 나와야 된다. 단청일 때는 3분의 2만 나와도 되죠. 설계 기준 강도에. 위에 하중이 없으니까요. 이런 기준이 있고요. 기온을 기준하면요. 20도 이상일 때는 3일간 양생해야 된다. 3일 전에는 커브집을 해체하면 안 된다. 3일 전에는요. 10도 이상 20도 미만일 때는 4일이다. 4일 동안 양생을 해야 된다. 그 전에 커브집을 벗기면 안 된다. 콘크리트가 이제 굳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위험하죠. 기온을 기준으로 10도 미만은요.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를 치면요. 10도 이상을 올려놓고 포장을 쳐서 양생을 하든지 해서 불을 지펴서 기온을 커브집 내부 온도를 올린 다음에 10도 이상을 올린 다음에 이 기간을 따져보는 것이죠. 앞의 커브집 해체 기준을 적용하면 이 그림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벽체는 3일차, 타설로 3일차 전후에 해체해서 상층으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3일 정도면. 그럼 이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게 3일 정도 되면 현실적으로 시방을 만족합니다. 기온이 20도 이상일 때입니다. 기온이 20도보다 훨씬 못 미치면은 천막을 치고 또는 가열해서 커브집 온도를 올려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일 정도면 맨 하층을 떼어서 이렇게 전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3일 만에 3일 전으로 해체 이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한 층분으로 계속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슬라브와 보입니다. 슬라브와 보. 여기 보시면은 슬라브 커브집을 6일차에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슬라브를 떼어가지고 해체해서 위로 올려야 되는데 6일 전후 또는 일주일 전후에 기온에 따라서 공사 여건에 따라서 하루 이틀 차이 납니다. 여기서 떼어 올려야 되는데 떼어서 못 올리죠. 왜요? 슬라브와 보하부는요, 스포터가 있는 자리죠. 스포터 자리죠. 커브집 전용상의 이유로 타설 6일 전후에 해체가 필요해요. 그런데 스포트는 28일간 존쳐야 돼요. 또는 설계 강도가 다 나올 때까지 기온 20도 전후 이상일 때입니다. 그럼 거의 한 달 놔둬야 되죠.
그러면 그렇게 계산하면 한 달 놔두면 1층, 2층, 3층, 4층, 4층까지는 4계층이 필요하죠. 4계층. 계속 올리려니까. 또 여기서 하부 거푸집하고 스포터가 필요하고, 다음 정도 하부 스포터와 거푸집이 필요하죠. 또 그렇죠. 그래서 4계층이 필요한 거죠. 하나, 둘, 셋, 4계층. 그럼 거푸집 소요 수량이 과대해지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시 설명드리면요. 옆면, 측면은요. 한 3일 정도면은, 여기 보면 외벽 거푸집을 우선 설치해야 되거든요. 3일 차에. 타서로 3일 차에. 근데 현실적으로 한 3일 정도 되면 기준 강도가 나옵니다. 어떤 기준 강도냐. 5메가파스칼 또는 20도 이상이면 한 3일 정도면 해체가 돼요. 해체세를 올리면 돼요. 3일 정도. 해체 강도와 공정상 일수가 거의 일치하는 거예요. 옆면은 벽체, 기둥, 보옆면은요. 문제는 스라브판입니다. 스라브판. 스라브는 여기 보시면 한 6일차에 스라브를 위로 올려 써야 되거든요. 여기 때가 위로 써야 되는데 6일 타스로 6일차에 여기 걸 떼가지고 올려야 되는 6일차 6일 만에 그런데 이 스포터는요. 스포터가 고여져 있죠. 동바리가 고여져 있거든요. 이것은 28일 절대 지켜야 된다. 28일간 손을 대면 안 된다. 해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는 설계 기준 강도가 나올 때까지. 뭐 실무적으로는 28일 안 가고요. 실제로 15일 내지 20일 전후면 20도 이상일 때요. 설계 기준 강도가 나옵니다만 이론상은 28일입니다. 그럼 다음 정 치려면 또 거푸집이 반입이 되겠죠. 그럼 이게 하나, 둘, 셋, 넷, 4개 층분이 필요한 게 한 층을 일주일 정도로 보거든요. 뭐 아주 소규모는 5일, 좀 규모가 크면은 주거 건물 기준입니다. 주거 건물, 뭐 빌라다, 원룸이다, 아파트다 할 때 4개 층분이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층. 그럼 거푸집 소요량이 과대하죠. 그럼 이게 보면 여기 1층에 세팅했는데 이걸 뜯는 시점 언제냐. 여기 있는 스라브와 보호 및 재료와 스포트는 그림이 좀 잘못됐습니다만은 2층에다 쓰는 거 2층에다가 여기 뜯어가 4계층이 물려 올라가게 돼 있죠. 이러면은 거푸집 소요 수량이 과대합니다. 이렇게 하는 데가 없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측면 거푸집 이번 재료에 따라가 5계층, 10계층, 20, 30층, 30계층까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 세트로요. 근데 스래브와 보는 약 아래층 타설 후에 6일 이후에 이 스랩을 써야 되는데 하층을 빼서 상층으로 쓸 수가 없어요. 왜? 28일 스포트를 28일 존치해야 되니까요. 그럼 막 여기는 존치하고 또 다시 들어야 되죠. 자꾸 한 달에 약 4계층을 치면은 4세트가 필요한 거예요. 스라브판이. 그러면 원가가 많이 투입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러 공법이라는 걸 씁니다. 필러. 수평 거푸집, 즉 스래브와 보하부죠. 거푸집 전용 필러 공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방송 분량이 많아 다음 편으로 연결합니다.